2017년도 상시 2급 문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입력한 생략하고요. 2번에서 한자로 바꾸는 과정이 나왔고요. 쉼표 스타일 지정해 주는 거 나와 있고, 천 단위마다 구본기호 넣어주고 뒤에다 원자 넣어주는 거, 0일 때도 0원이라고 나와야 된대요. 그렇죠? 요거. 그 다음에 모든 테두리 둘러주는 거.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A1부터 G1까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글꼴은 직접 쓰셔도 되죠. 굴림체라고. 네, 굴림체라고 직접 입력을 해서 굴림. 직접 글꼴을 고르셔서 쓰셔도 되고, 키보드로 글꼴을 입력하셔서 엔터 누르셔도 되고요. 글꼴의 크기는 20 고르셔도 되고, 예, 편하시도록. 그 다음에 글꼴색은 가가가 옆에 있는 마지막 표준색 계열의 빨강, 끝에서 오른쪽에서 세 번째 거. G 세 번째 나와 있는 총액이란 글자를 더블 클릭해서 한자키 바꿔주는 건 어렵지 않을 거예요. 한자키에 대해서, 한자는 그대로 변환하라고 써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F 네 번째부터 F 15번째까지 수출량에 대해서는 쉼표 스타일 찍어주고요. 쉼표 스타일 찍어주고, 이 네 번째부터 그 다음에 G 네 번째부터 이쪽에는 쉼표 스타일에 원 들어가는 거니까 셀 서식 들어가서 사용자 지정 샵,샵 0 다음에 원 써주면 되겠죠. 원. 예, 그럼 이렇게 원 들어가는 거죠. 아까 보셨듯이 여기에서는 샵,샵 0 다음에 원 이렇게 써주면 셀 서식 뭐 어렵지 않게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A3부터 G3까지 가운데, A4부터 D15 글자들 가운데, 그 다음에 본문 영역 모든 테두리, 가가 옆에 있는 테두리 선 가지고 모든 테두리. 그렇죠. 굉장히 쉽게 문제가 나온 것 같아요. 이 문제는요. 이 문제는 되게 쉽게 나왔습니다. 기본 작업 3번 문제는요. 체험 코드가 P로 시작하는 행 전체에 대하여 그랬네요. 행 전체에 대하여 그럼 뭐다? 수식. 행 전체에 대하여. 그래서 앞 글자가 P로 시작하니까 레프트 한 글자를 써야 되겠네요. 조건부 서식이라는 이 기능은 if 함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함수에서는 어떻게 값을 처리하라는 기능은 있지만 서식을 변경하는 기능이 없잖아요. 함수에서는. 그래서 조건부 함수를 쓰는 거죠. 예. 한번 보면은요. 블럭을 잡으시고 조건부 서식, 새 규칙, 수식 는 여기에 C의 네 번째 글자, C의 네 번째 셀에 있는 글자죠. 레프트 C의 네 번째 거 클릭해주고 F4번키 두 번, 아니면 그냥 키보드로 C의 4라고 써도 되고 앞에 달러를 써주면 되겠죠. 여기에서 한 글자가 대문자 P냐 if 만약에 왼쪽에 첫 글자가 P냐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러면 서식을 지정하시오. 글꼴색은 표준의 빨강, 배경색은 채우기죠. 표준의 녹색. 그런데 채우기에는 색상명이 안 떠요. 그래서 글꼴에서 꼭 색상명을 확인하시고 어디가 녹색인지 확인하시고,
채우기 가서 녹색을 눌러주시면 되죠. 그럼 녹색 바탕에 빨간 것이다 이거죠. 확인. 네, P로 시작하는 체험 코드가 P로 시작하는 거는 녹색 바탕에 빨간 것이다 하는 거죠. 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는 레프트 C의 네 번째 셀이죠. C의 네 번째 셀에서 한 글자가 P냐 이걸 쓰는 건데 이 앞에 달러가 하나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절대 혼합 참조로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서식을 이렇게 정해 주시면 되죠. 이렇게 입력할 줄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계산 작업 볼까요? 계산 작업 이 문제는 쉽게 나온 문제 같아요. 함수 자체가 문자열 함수에 대한 내용 같아요. 첫 문자가 대문자로 변환하고 팀명은 모두 대문자로 변환하고. 그러니까 첫 문자를 대문자로 바꾸라 하는 거는 프로포 함수고, 그 다음에 전체를 대문자로 바꾸는 건 어퍼 함수고. 그런데 괄호 열고 괄호 닫고란 기호가 들어간 걸 봐서는 앰퍼샌드 연산자로 써야 되겠죠. 그렇죠? 예. 여기다가 는 프로포 선수명에 대한 글자는 첫 글자를 대문자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팀명은 대문자라, 그러니까 어퍼 팀명은 대문자로 바꿔라 이거죠. 예, 팀명은 대문자로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괄호 열고와 괄호 닫고 여기 한번 껴야 되거든요. 요 사이에 괄호 열고가 하나 끼고 저 끝에 가서 괄호 닫고가 껴야 되니까 요 앞에다가 앰퍼샌드로 결합해주고 저 뒤에 가서도 앰퍼샌드로 결합해주고 이렇게 이제 결합을 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선수명은 뭐다? D의 세 번째 셀이고, 여기서 말하는 팀명은 뭐다? C의 세 번째 셀이고. 그러면 여기다 입력해보면 답이 나올지 한번 보면 되겠죠? 나오겠네. 선수명은 첫 글자가 대문자고 팀명은 다 대문자고. 이렇게. 1번 문제는 프로포 함수하고 어퍼 함수를 사용하는 거고요. 중간중간에 글자를 연결하기 위해서 앰퍼샌드로 결합하기. 그래서 앰퍼샌드 연산자가 이렇게 3번이 나왔네. 그렇죠? 예. 그 다음 표 두 번째 상공항공 이용 현황이라고 하는 곳에서 두 번째로 마일리지가 큰 사람의 이름이 뭐냐 이거죠. 마일리지에 해당하는 이름이 뭐냐 그런 거는 vlookup 하면 돼요. 고객 명칭에 대한 등급을 매겨라 이것도 vlookup이 되는데, 고객명에 해당하는 마일리지가 얼마냐 이거는 인덱스하고 매치를 연결해야 된다 그랬죠. 그렇죠? 예. 자,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두 번째로 많은 고객이 누군가 볼까요? 대략 김한철 씨가 제일 큰 것 같고 느낌에 68만 4천 원이고, 김모노 씨가 63만 5,200인데 김모노 씨 63만 5,200에 해당하는 고객이 누구냐 이걸 물어보면 되지. 자, 옆에다 써볼게요. 자, 는 vlookup 63만 5,200이라고 하는 값을 찾을 거야. 63만 5,200의 값을 가질 거야. 어디에서? 요 표에서. 이렇게 해도 돼요. 어차피 마일리지가 첫 번째고 고객명이 두 번째니까 뭐 등급은 붙이나 마나 상관없어요. 근데 오해하시면 안 돼. 이렇게 블럭 잡으면 안 돼요.
고객 코드를 처음부터 블럭 잡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는 마일리지에 해당하는 고객이기 때문에 마일리지가 반드시 첫 번째로 들어가야 돼요. VLOOKUP, HLOOKUP에서. 어차피 등급은 매길 거 아니니까 등급까지 해서 해도 되고 고객만까지 해도 되겠죠. 컴마 두 번째 고객명을 가져와야 되고 반드시 뭐 해라? 정확하게 데이터를 가져와라. 정확한 데이터를 가져와라 이거죠. 그런데 김문호 씨가 제가 눈으로 봤을 때 두 번째 같은데 과연 이게 두 번째인지 모르죠. 635,200이라는 것이 이 마일리지 중에 두 번째로 큰 값이니까 라지 함수 써서 이 마일리지 중에서 두 번째로 큰 값을 찾아보는 거지. 맞네요. 예. 이렇게 쓰면 되겠네. 요게 두 번째로 큰 값을 찾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해당하는 거에 대해서 아까 요거죠, 요거. 이렇게 해도 어차피 고객명은 두 번째고 이렇게 해도 블럭 잡아도 두 번째고 고객명이라는 거죠. 예. 얘를 1로 바꾸면은 첫 번째로 큰 값이 누구냐 이걸 말하는 게 되는 거고 이거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표 3번 문제. 총점에 대한 순위를 구해라. 자. 총점에 대한 순위를 구해라. 지금 총점이 몇 명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명이 시험 봤네요? 자, 경우의 수가. if 함수를 보면은요, 경우의 수를 따져보셔야 돼요. 여기서 말한 경우의 수는 몇이냐면은요, 대상이냐, 금상이냐, 공백이냐, 이거예요. if 함수에서는 경우의 수를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는 대상, 금상, 공백 세 가지예요. 즉, 세 가지예요. 그렇다면은 if 문장이 두 번 나온다.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따져라 그러면 if 한 번 외우면 돼요. 그 여기는 대상과 금상과 공백을 나누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if를 두 번 물어봐야지. 예. 이렇게 물어보면 돼. if 네 순위가 1이냐? 그래 나 1이다 어쩔래? 그럼 너 대상이야. 너 순위가 1이냐 그랬더니 아니? 그럼 또 물어봐야 돼. if 혹시 네 순위가 2냐? 2등이냐? 2등? 뭐 2등 맞는데 왜? 너 금상이라고 하려고. 너 1등이냐 그랬더니 아니? 2등이냐 그랬더니 아니래. 알았어. 그럼 넌 그냥 공백 처리할 거야. 공백 처리할 거야. 이거를 만약에 추수함수를 쓰면 10번이 나와야 되잖아요. 순위에 따라서 10가지가 나와야지. 그래서 공백이 8번 나올 거 아닙니까? 여기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자, 한번 써볼게요. 는 if 순위를 어떻게 매긴다? 랭크점 EQ 누가? 내 총점이 전체 총점 중에서 F4번 키 해서 1등입니까? 물어봤어. 1등입니까? 물어봤어. 그럼 그럴 수 있고 아닐 수 있는데 1등이면 대상이래. 아니면 또 물어봐야 돼. 똑같은 걸 또 물어봐야 돼. if 똑같이 복사해. 요 복사해가지고 여기다 붙여버리고 너 2등입니까? 물어보면 되지 뭐. 그래서 2등이면 금상이래. 금상. 그것도 아니면 공백 처리하래. 이 사람 금상이야. 이 사람 대상이고 나머지는 다 공백이야. 그렇게 매겼네요. 그렇죠? 이렇게 매겼어. 조금 띄어쓰기 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처리가 됐어요.
순위라는 구하는 함수는 rank.eq를 쓰는 건데 랭크 함수는 뭐 매번 나오는 거니까 꼭 익혀 두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예. 요렇게 하시면 답이 되는 거죠. 그렇죠? if 함수로 물어볼 때는 항상 판단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그 경우의 수, 경우의 수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경우의 수가 세 가지면 if가 두 번. 만약에 수, 우, 미, 양, 가를 판별하시오 그러면 경우의 수가 다섯이니까 if는 네 번 나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if가 세 번 나온 적이 몇 번 있었어요? 두 번인가 있었어요. 경우의 수가 네 가지라는 거죠. 그렇죠? if가 세 번 나오니까. 예. 아니면 if 안에 if가 바로 연결이 되는 경우. 하여튼 간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 이건 뭔가 좀 볼까요? 경기도 동호회 현황을 보고 있는데 안산인 동호회 수, 안산이 지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 안산이라고 되어 있는 동호회가 몇 개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문제를 잘 보셔야 돼요. 이게 특이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역이 안산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라면, 자, 지역이 안산 하나, 둘, 셋, 세 번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옆에 있는 뭐 회원수가 있으면 회원수의 평균을 계산하시오. 어떤 다른 항목에 대한 뭐를 계산하시오라고 했는데 안산인 동호회 수가 몇 개 있냐고 물어본 거죠. 그럼 dsum은 합계를 구하는 거고 dcount a는 개수를 구하는 거고 dmax는 최대값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dmax를 쓸 수 있어요? 안산인 가입연도의 최대값 구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dsum은 뭐예요? 지역이 안산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에 따라서 뭐 가입연도의 합계를 구하시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고 dcount a예요. 자, 한번 보세요. 제가 옆에다 쓸게요. 는 dcount a라고 되어 있어요. dcount a라고 썼어요. 그러면 지역이 안산이니까 사실은 안산만 갖고 따져도 돼요. 받아봐도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뭐의 개수를 세라는 거예요? 회원명의 개수를 세라는 얘기야? 성별의 개수를 세라는 거야? 지역의 개수를 세라는 거야? 가입연도의 개수를 세라는 거야? 안산이 지역이라고 되어 있는 동호회가 몇 개냐 물어본 거잖아요. 근데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그랬잖아요. 이게 dsum이면 이 중에서 회원명의 합계를 구하는 건지 성별의 합계를 구하는 건지 가입연도 합계를 구하는 건지 이게 찍었지 않습니까? 조건은 당연히 지역이 안산이죠. 여기 뭐의 개수를 세라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냥 안산인 동호회가 몇 개 있냐고 물어본 거잖아요. 그럴 때는 쉽게 말해서 회원명의 개수를 세도 되고 성별의 개수를 세도 되고 지역의 개수를 세도 되고 가입연도의 개수를 세도 돼요. 뭐를 세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조건만 맞으면 되지. 조건만. 지역이 안산. 그렇죠? 세 개지 뭐. 자, 이거를 제가 여기다 이렇게 또 하나 써볼게요. 요거 G18 대신에 얘를 선택해도 되죠. 성별의 개수를 세라 그래도 돼요. 그러면 안산이 하나, 여자, 안산, 남자. 안산의 개수가 3개 있잖아요. 똑같아요. 이거를 성별의 개수가 아니라 뭐 지역의 개수로 바꿔도 돼. 그러면 안산이 하나, 둘, 셋, 3개 나오는 거고, 이때 이거를 뭐로? 가입연도의 개수를 세도 돼. 가입연도. 그러면 안산에 해당하는 2015년도 하나, 2012년도 하나, 2015년도 하나 3개 나오잖아. 똑같아요. 쉽게 말해서 요거 대신에 1, 요거 대신에 2, 요거 대신에 3 써도 되는 거죠.
세 번째 거니까. 자, 지금 답을 보여드린다면은 이게 지금 G로 돼 있잖아요. G. 그럼 이거를 G 대신에 뭐로 바꿔도 된다? H로 바꿔도 된다는 얘기예요. H로. I로 바꿔도 된다는 거야. 어이. 이거를 뭐로? J로 바꿔도 된다는 얘기죠. J. 다른 얘기로 한다면 얘를 1로 쓰면 얘를 2로 써도 되고 얘를 3으로 써도 되고 얘를 4로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항상 문제에서 뭐 성별이 여자인 사람에 대한 뭐 여기에 뭐 성적의 합계를 구하시오, 평균을 계산하시오 뭐 이런 것만 했었잖아요. 근데 개수를 세할 때는 자, 이 데이터 중에 뭐의 개수를 셀 거냐, 이거 뭐의 개수를 셀 거냐, 회원명의 개수냐, 성별의 개수냐, 지역의 개수냐, 가입연도 개수냐. 조건은 지역이 안산이라는 거 알겠고. 자, 문제를 바꿔볼게요. 얘를 디카운트로 바꿔볼게요. 디카운트로. 자, 보세요. 는 디카운트는 무슨 함수예요? 이 전체 영역에 대해서 조건에 해당하는 개수를 세는 거죠. 근데 디카운트 A는 all이니까 글자를 세도 되고 숫자를 세도 되는데 디카운트는 숫자만 세는 거예요. 그러면 회원명의 개수를 세라? 안 되죠. 회원명은 숫자가 아니잖아. 글자잖아. 성별의 개수를 세시오? 된다 안 된다? 안 돼. 조건을 안 써서 그러는데 조건을 여기서 써봤자 성별은 글자잖아요. 그게 안 돼 이거. 그러면 지역을 만약에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 지역도 안 되지. 지역은 글자잖아. 단 뭐는 된다? 가입연도는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안산에 해당하는 2015 하나, 2012 둘, 2015 3 되지. 네. 다시 보여드리면 이거를 디카운트라는 함수를 쓰게 되면은 여기 J 왜? 숫자 항목에 대해서만 가능한 거지. 요것만 가능한 거지. 요거하고 얘만 가능한 거야. 디카운트를 쓰라 그러면 요 마지막 거, 네 번째 가입 연도라는 거에 대한 개수를 세는 것밖에 안 되는 거지. 나머지 1, 2, 3이나 요 앞에 있는 셀들은 글자에 해당하는 거니까 디카운트 A 갖고는 셀 수 있지만 디카운트 갖고는 셀 수가 없다. 예. 이게 필기시험에 자주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유형이 실기시험에서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조금 그래서 이거를 풀어보는 사람들이 야, 뭐의 개수를 세리니? 가입연도 개수야? 성별의 개수야? 하여튼 뭐 3은 나왔는데 뭐의 개수인지 모르겠어 라고 시험장에 빠져나와서 웅성웅성하는 얘기가 많이 들렸을 거란 말이에요. 예. 요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 지금까지 이렇게 했잖아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데이터 영역 중에서 지기가 대리인 사람에 대한 판매 총액의 합계를 구하시오. 그럼 뒷섬이고, 이 데이터 영역에 지기가 대리인 사람에 대한 판매 총액 평균을 구하시오. 그럼 디에버리지를 쓰는 거고. 근데 갑자기 대리가 몇 명입니까? 물어보는 거지. 대리가 몇 명인지는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있고 이렇게 있으니까 성별의 개수를 세던 사원명의 개수를 세던 판매총의 개수를 세던 디카운트를 세라 그러면 판매총의 개수만 세는 거고, 디카운트 A를 쓰라 그러면 어느 항목을 써도 되고 그런 거였죠. 예. 자, 이번에는 평균을 구하래요. 썸이프는 조건부 합계고, 카운트 if는 조건부 개수고, 에버리지 if가 조건부 평균이니까 에버리지 if 쓰면 되겠네. 는 에버리지 if 가로 열고 범위 조건 평균을 구할 범위,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범위는 뭐다?
조건이 있는 곳이니까 담당 지역이죠. 그리고 조건은 뭐다? 마포야. 평균을 구할 범위는 어디다? 판매총액. 판매총액이라는 영역을 선택해주면 돼. 여기서 말하는 판매 지역은 여기 써있네. 여기가 담당 지역이고, 판매 총액은 어디다? 여기 있네. 2에 29서부터 2에 31이 판매 총액 자리에 있지. 그럼 답 나온 거죠. 이거 안 봐도 여기 문제가 다 있잖아. 여기 어디 영역에 대한 조건에 대해서 어디 영역에 대한 평균을 구하시오 그랬으니까 범위, 조건, 합평균 구할 범위 다 나왔죠. 자, 는 average if. 자, 범위라고 돼 있는데 조건이 마포냐 어디냐 이거잖아요. 마포냐 노원이냐 하는 거죠. 그럼 범위가 거기에요. 조건이 있는 데가 범위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마포니까 얘를 찍어도 되고 얘를 찍어도 되고 얘를 찍어도 되는데 시험에서는 얘 셋 중에 하나 찍어도 되고 그냥 키보드로 써도 돼요. 근데 업무에서는 셀 선택하지 말고 마포라고 쓰시는 게 정확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평균 구할 범위는 이쪽이고 여기 숫자 하나밖에 없으니까. 예.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썼는데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마포라고 입력해도 되고, 예, 마포라는 셀 중에서 임의의 셀을 일정에서 하나를 선택해도 상관없다. 시험에서는 어차피 이 글자가 마포가 아니라 용산으로 바뀔 일은 없잖아요. 근데 업무에서는 이 마포가 용산으로 바뀌어버릴 수도 있단 말이야. 그 마포인 줄 알고 얘를 클릭했는데 얘가 용산으로 바뀌면 뭐가 돼요? 용산 지역이 평균이 나오는 거니까 엉뚱한 답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업무에서는. 예, 그렇게. 이 문제에서는 되게 쉬운 것만 나온 것 같아요. 지금까지 1번 문제 일단 쉬웠고요. 2번 문제도 어렵지 않았고, VLOOKUP은 뭐 매번 나오는 패턴이라 그랬고, if하고 랭크 EQ 얘 또 나왔고, 데이터베이스 함도 나왔고, 조건부에 관련된 함수 하나 나왔고, 나올 만한 거 다 나왔어요. 그렇죠. 예, 이렇게.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분석 작업에 대해서 피벗 테이블 기능을 이용하라. 피벗 테이블. 피벗 테이블이니까 이 영역을 블럭을 잡고 들어가도 되고 이 안에 클릭해도 되죠. 삽입이란 메뉴 가서 피벗 테이블을 클릭합니다. 대부분은 다 데이터 메뉴 탭에 있는데 피벗 테이블은 삽입. 그럼 자동으로 블럭이 잡혀지고요. 여기서 꼭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이거예요. 어디에다 출력할 거냐. 동일 시트, 뭐 새 워크시트가 아니라 기존 워크시트예요. 기존 워크시트. 이 기존 워크시트에 G의 3 여기라고 했나? H3? G의 3이야, H3이야. H3이라니까 여기네. 우리 지금까지 보통 이 밑에를 클릭했다고, 아래를. 근데 이번에는 여기래, H3. 확인 눌러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가지고 여기다가 드래그만 해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드래그만 해주시면 되는 거지. 첫 번째 한번 볼까요? 뭐를 드래그 하는가? 첫 번째, 부서명을 행으로 놓고, 오케이. 값에는 뭐야? 왜 갑자기 이렇게 싱거워졌어? 기본급, 야근수당, 성과금. 기본급, 야근수당, 성과급 세 가지인데
일단 기본은 합계로 나와요. 합계인데 이거를 뭐로 바꿔라? 평균으로 바꾸면 되니까 바꾸면 되는데 필터 값도 열에는 뭐 넣는 게 없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와서요. 여기 와서 요 합계라고 되는 글자를 클릭해서 값필드 설정. 그래서 여기에서 평균을 바꾸셔도 되고, 아니면 이쪽에 좀 피벗 테이블 도구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쵸? 이쪽에서도 처리하는 것들이 여러 대 있는데, 예. 그냥 요거 합계 야근 수당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더블 클릭해서 평균을 바꿔도 돼요. 합계 성과금이라는 글자가 보이지 않습니까? 얘를 더블 클릭해도 돼요. 아래 거를 더블 클릭하면 안 됩니다. 그 합계라는 글자가 보이는 데를 더블 클릭해도 되고, 아니면 밑에 합계 성과금을 클릭해서 값필 설정에 들어가서 평균을 바꾸셔도 되고. 지금 평균을 다 바꿨어요. 세 가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요렇게 숫자가 크잖아요. 그렇죠? 결과값이 크게 보이는데 숫자 범주의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라는 거를 쉼표 스타일을 찍으래요. 여기 폼에 가서 표시 형식 그룹에 있는 쉼표 스타일 찍으래. 안 그러고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이거를 오른쪽 눌러서 값표시 여기 값필드 설정에 들어가서 이거 표시 형식을 뭐로 바꿔라? 얘를 또 숫자로 가서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 찍어라.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다행히도 아주 수월하게 그냥 블럭 잡고 쉼표 싹 찍어버렸어. 아이 땡큐야 이러면. 그 다음에 피벗 스타일 9번 하래요. 9번. 이 동네에 피벗 스타일이 여기 있는데 피벗 디자인 있잖아요. 그쵸? 피벗 테이블 스타일. 피벗 테이블 스타일에 가서 뭐 밝게, 보통, 어둡게. 보통이래. 보통. 피벗 스타일 보통 9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째 거. 약간 푸르스름한 거. 9번. 이거 찍어주래. 원래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를 여기 아홉 번째 거로 찍어주래. 아홉 번째 거. 보통으로. 어려운 건 아니죠. 그렇죠? 보통 9번 찍어주라. 이때 시험 보신 분들은 행운이었겠다. 문제가 되게 쉬웠어요. 느낌이. 분석 작업 2번. 분석 작업 2번은 통합 기능이에요. 통합 기능. 자, 이러네요. 1월달 품명서부터 재고량까지가 보이고 2월달 품명서부터 재고량이 있고 3월달도 있는데 그거를 1사분기로 묶으래요.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묶고자 하는 데다가 블럭 잡으시고요. 데이터 메뉴 탭에 가셔서 통합. 자, 이때 중요한 거는 합계냐 뭐냐 이게. 합계냐 뭐냐 이게. 합계냐. 합계 맞네. 합계 맞네. 그러면 첫 번째 참조 영역 클릭해 놓고 1월 달에는 품명서부터 쭉 블럭 잡고 추가. 2월 달 것도 쭉 블럭 잡고 추가. 3월 달 것도 쭉 블럭 잡고 추가. 세 개를 1월, 2월, 3월을 순서에 상관없이 그냥 영역 블럭 잡아서 추가, 또 영역 블럭 잡아서 추가. 밑에서부터 블럭 잡아서 추가해도 되고 순서 상관없어요. 그리고 첫 줄 입고량과 출고량과 재고량에 대한 계산해라. 왼쪽 열 마우스패드 키보드서부터 멀티탭까지 해라. 요거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죠. 얘는 하시면 안 되고 얘는 건들면 안 되고. 확인. 답 들어갔어요. 이쪽에 있는 마우스와 입고량에 해당하는 200하고 이쪽 마우스 200 입고량에 해당하는 200, 250하고 이쪽에 마우스 입고량에 해당하는 300하고 합쳐서 750 된 거죠. 그렇게 문제를 만들어냈다. 매크로 작업 나왔네요. 매크로 작업은
총점이 서류하고 면접 점수 더하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문제네. 그렇죠? 매크로 이름은 총점이라고 지으면 되고, 예. 그 다음에 양식 컨트롤에 있는 단추를 눌러서 이렇게 지정을 하고 매크로 실행되도록 하래요. 해보면 되지 뭐. 자, 한번 볼까요? 매크로 작업을 하시려면 개발 도구라는 메뉴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파일에 가서 옵션에 가서 리본 사용자 지정에 있는 개발 도구라는 메뉴를 활성화 시키셔야 돼요. 활성화 시키지 않으시면 안 되니까는 그것만. 자, 해볼까요? 매크로 기록 버튼 누르고 매크로 이름은 총점 확인. 총점란에 와서 는 두 개를 더하라 그랬어요. 는 썸 쓰면 안 되나요? 그 참 애매하네. 그렇죠? 더하게 하기로 했으니까 는 썸 쓰면 괜찮아 모르겠네요. 예. 그리고 자동차 여기 훑으면 되고 끝났으면 기록 종지. 그렇죠? 그 다음에 G3부터 HO, G3부터 HO 요 사이에다가 단추를 그리래요. 개발 도구에 있는 컨트롤 그룹에 있는 삽입 단추 눌러서 거기 있는 양식 컨트롤 단추. 그래서 얘를 이렇게 그리면 되죠. Alt키 눌러서 그리면 잘 그려진다고 말씀을 드렸고, 총점 연결해 주면 되고요. 총점. 여기다 총점이라고 쓰시면 되죠. 문제지에 총점이란 매크로를 만들려고 했으니까는 매크로 이름이 총점이면 글자도 총점. 이건 틀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매크로 이름이 합계 그러면 글자도 합계. 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총점 계산한 거 지우고 이제 매크로 단추 누르면 총점이 흉 하고 나와야죠. 그렇죠? 네. 그럼 실무 업무에서 이 총점을 이렇게 평 눌러갖고 총점 계산하는 사람이 있나? 이거 눌러서 나 총점 계산하게끔 한번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것만 누르면 총점이 나와요. 이렇게. 이거 물어보는 사람도 그렇고 답변해주는 사람도 그렇고 서로 다 답답한 거지. 야, 두 개 더하면 돼. 엑셀을 할 줄 몰라요. 더하는 명령을 걸 줄 몰라요. 그러면 할 말 없는 거지만 엑셀을 좀 해봤다고 하면 더하는 거, 뭐 썸함수 쓰는 거, 함수 계산하는 거는 기본은 하실 텐데 우리 커말 2급은 1급하고 많이 달라요. 1급은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 요거 버튼만 누르면 합계가 탁 나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1급은 되게 복잡한 거를 요청하거든요. 근데 총점이라고 하는 매크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매크로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이해를 하시고 나면 다 되는 거예요. 과정만. 그럼 이제 차후에 어떤 거라도 여러분이 다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자, 두 번째는요. 강조색 1로 바꾸는 거네요. 여기를 홈에 가서 셀 스타일에 있는 요거를 강조색 1번 요렇게 바꾸는 거로 지금 매크로를 하래요.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치 7번째부터 요렇게 세 줄에 걸쳐서 만들래. 셀 스타일이라고 셀 스타일이라는 글자가 붙어있네. 그렇죠? 셀 스타일이라는 글자를 입력하고 이렇게 처리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개발 도구에 가서 매크로 기록 셀 스타일. 매크로 이름에는 빈칸이 들어갈 수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확인 누르시고 요거 첫 줄 항목의 첫 줄 블럭 잡고 홈 탭에 가서 스타일 그룹에 있는 펼침 목록 누르셔서 강조석 1번 오케이. 그 다음에 개발 도구에 가서 기록 중지. 여기다가 이제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삽입해 가서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사각형 그룹 두 번째 거죠. 그렇죠? 얘를 여기다 그리래요. 그래가지고 붙이고 여기다가 셀 스타일이라고 글자 쓰고 오른쪽 눌러서 매크로 지정하는 거죠. 셀 스타일이랑 매크로를 연결만 해두면 되죠. 얘가 원래는 색깔이 다른 거였는데 셀 스타일 버튼 누르면 색깔이 퍼렇게 오면 되죠. 예. 어렵지 않은 문제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 많이 해보셔야지. 자, 그 다음 차트 문제는 5문항이 나왔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범위를 변경하라고 되어 있어요. 4월달 6월달까지 해서 어머 1, 2, 3월이 나왔네. 1월에서 6월까지 나왔는데 1분기 빼고 2, 4분기 거만 2, 4분기 거만 하는데 그렇죠? 일단 차트를 선택하고 차트 도구 디자인에 오셔가지고 데이터 선택을 눌러보세요. 데이터 선택을 눌러가지고요. 오른쪽에 2월, 1월, 2월, 3월을 빼기가 힘드니까 물론 행렬 전환 눌러서 1월, 2월, 3월을 제거하고 1월달, 2월달, 3월달을 제거해버리고 이걸 제거하고 2월도 제거하고 뭐 6월 잘못 제거했다. 제거하고 나서 다시 행렬 전환해도 되고요. 아니면 요대로 두고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월 수출액 수입액 블럭 잡고 컨트롤 키 눌러서 4월 5월 6월 되지 뭐. 범위를 재조정하면 돼요. 요렇게 블럭 잡고 컨트롤 키 눌러서 또 이만큼 블럭 잡고. 아까는 여기가 지금 이 전체가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1월에서 6월까지 다 잡혀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바꿔주는 거죠. 월이라는 항목 이름하고 4월에서 5월 6월까지 블럭 잡아주면은 오른쪽에 이렇게 데이터가 범위가 바뀌고 차트도 바뀔 거예요. 아마 이렇게 해주면 범위를 설정해 주시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차트 전체를 바꿀 때는 그냥 차트를 선택하고 차트 종류 변경을 누르면 되고, 어느 계열만 바꿀 거다 그럼 계열을 클릭하고 차트 종류 변경 누르면 편해요. 여기는 그냥 통째로 바꾸는 거니까 차트 종류 변경에 들어가서 꺾은 선에 가서 네 번째 거. 꺾은 선은 항상 네 번째 것만 물어봤어요. 지금까지 제 기억으로는 첫 번째, 두 번째도 없었고 항상 네 번째 그 마디 꺾이는 거 있죠. 꺾은 점. 그게 들어가는 차트로 바꾸라고 했었거든요. 확인 눌러주면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제목 따라야 돼. 제목. 차트 위에다가 추가하고 범례는 오른쪽으로 가래요. 예, 그러면 여기에다가 차트 요소 추가에 들어가서 차트 제목, 차트 위 2, 4분기 그냥 2하고 우리말로 4분기 쓰면 제일 좋은데 2 나누기 4분기 하니까 분수시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지금 문제가 요렇게 돼 있어요. 요렇게 어디 갔느냐 2, 4분기 요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저 같으면 이렇게 쓸 것 같아요. 2, 4분기 이게 편해요. 제가 예전에 엑셀에다가 2, 4분기라고 이렇게 썼더니 그 다음에 2, 5분기, 2, 6분기라고 자동 체크가 되더라고. 요렇게 써야 더 정확해 보일 수도 있다. 높아심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렇게. 예. 그 다음에 이제 범례. 이 범례를 놓고
예, 컨트롤 1번 눌러도 되고 아니면 얘를 더블 클릭해도 되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넘기래요. 오른쪽. 얘를 처음부터 더블 클릭해도 되고 이렇게 컨트롤 1번 눌러도 되고 예. 오른쪽으로 보내고요. 그 다음 여기 보니까 여기에만 답이 나왔네. 26458이라는 값이 있는 애가 어디냐. 요거 주황색 클릭하고 마지막 거 클릭하고 차트 요소 추가에 들어가서 데이터 레이블 오른쪽인가요? 아래쪽이네. 아래쪽. 그 다음에 이 차트 안쪽으로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돼 있고 그림자가 안쪽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이 차트 영역 서식은 아까 컨트롤 1번 누르는 바람에 열려 있던 거고요. 차트 영역 더블 클릭해도 된다 그랬어요. 컨트롤 1번 누르셔도 되고. 여기 보니까는 채우는 거 있고 테두리가 있는데 테두리에 보니까 둥근 모서리 하라고 돼 있고요. 둥근 모서리. 여기 모서리를 둥글게 하라고 돼 있어요. 모서리를 둥글게 처리하라고 돼 있거든. 그래서 여기 있는 테두리에 가서 테두리 펼쳐갖고 아래쪽에 있는 모서리, 둥근 모서리 눌렀고요. 그림자 같은 경우는 두 번째 칸에 있는 효과. 그 다음에 그림자로 가서 안쪽 가운데죠. 안쪽 가운데. 예, 그림자고 들어가서요. 그림자고 들어가서 예, 미리 설정에 들어가서 종류의 선택을 해서 바깥쪽 말고 안쪽 가운데 거 얘 눌러주면 되죠. 그렇죠? 그럼 안쪽으로 이렇게 그림자가 들어가겠네. (2017년도) 상시 문제 공개된 거는 전략인가? 야, 어렵지 않아. 쉽게 냈을 거야. 쉽게 내는 거야. 라고 이 미끼성 낙기성 미끼야 뭐야. 예, 너무 쉽게 나왔네. 그렇죠? 예. 요거보다는 어렵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죠.